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모두 수학 공부할 준비 됐나요?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2단원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단원 이름에서 보면 알겠지만 2단원에서는 각기둥과 곽불이라고 하는 도형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우리가 5학년 때 이미 도형에 대해서 배웠고 또 그때 배웠던 여러 가지 말들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기둥과 곽불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5학년 때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기초 확인해보고 또 교과서도 조금 살펴보고 그렇게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학년 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짠! 선생님이 5학년 때 배웠던 도형 하나를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이 도형의 이름이 무엇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이 도형의 이름은 직육면체입니다. 선생님이 직육면체라는 이름의 뜻을 한자랑 연결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직자는요, 곧을 직자예요. 그래서 곧은 육자는 여섯 육자입니다. 그래서 여섯 개의 면자는 얼굴 면자인데 이 얼굴 면자를 낫면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면면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면으로 된 체는 몸체. 그래서 몸을 가진 도형. 곧은 6개의 면으로 된 몸을 가진 도형을 여러분 직육면체라고 하는데요. 5학년 교과서에서는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썼었죠.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 선생님이 한자로 써준 말, 5학년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말, 그 말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직육면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에서 선분으로 둘러싸이는 부분, 지금 깜빡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그렇습니다. 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직육면체에서 면은 몇 개 있었어요? 맞아요. 총 6개의 면이 있었죠. 그래서 육면체인 거죠. 자, 다음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지금 여러분 빨간색으로 색칠되고 있는 여러분 선분이죠. 이 선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이 선분은 모서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직육면체에서 모서리의 개수는 총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만나는 점을 우리는 맞아요. 꼭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직육면체에서 꼭지점의 개수는 총 8개가 존재했었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지금 깜빡이고 있는 두 면처럼 아무리 길게 느려도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 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을까? 그렇죠. 평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육면체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평행한 두 면을 우리는 그렇습니다. 밑면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직육면체에서 밑면은 총 몇 쌍 존재했어요? 맞아요. 총 3쌍 존재했습니다. 자,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밑면에 수직으로 만나는 면,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는 면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옆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깜빡이는 면들이 여러분 옆면이 되겠죠. 다음 지금 보고 있는 그림처럼요, 여러분 직육면체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지? 그렇죠, 겨냥도라고 불렀었죠. 그런데 이 겨냥도를 그릴 때 보이는 모서리, 지금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이 보이는 모서리는 무엇으로 그렸어요? 그렇습니다. 실선으로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모서리, 지금 춤추고 있는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무엇으로 그렸죠? 그렇습니다. 점선으로 그려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처럼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전개도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번 단원 공부하는 데 필요한 5학년 때 내용에 대한 기초 확인이 모두 끝났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가 모여서 열심히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자친구의 말을 보니까 건축물을 한번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입체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입체도형이라고 하는 말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낱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남자친구가 건축물을 만드는데 고무차를과 막대는 얼마나 필요할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건축물을 고무차이랑 막대로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몇 개 필요한지도 한번 예상해보는 활동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다음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만들 건축물은 어떤 입체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우리가 뭔가 만들기 전에 어떤 입체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미리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갖겠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이 장면의 활동 여러분 수학 마지막 시간인 탐구 수학 시간에 여러분이 그대로 한번 해볼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넘어왔더니 선반 앞에서 여자친구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네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선반을 한번 살펴봤더니 뭐 선물 상자도 있고요. 초코과자 통도 있고 축구공도 있고 종이 위에 그려진 삼각형, 사각형 원도 있네요. 자, 여자친구가 하고 있는 고민 여러분 교과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래로 내려오면요.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여기 있는 입체 도형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 라고 남자친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앞에 있는 도형을 살펴보니까 이번 단원 이름이 각기둥과 각뿔인데 뭔가 기둥 모양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뾰족한 뿔 모양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단어를 통해서 이 녀석들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공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와봤더니 이번에는 여자친구가 뾰족한 뿔 모양을 종이에 대놓고 모양을 따라 그리고 있네요. 이 여자친구는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까? 네, 여러분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여러분도 이 활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자친구도 뾰족한 뿔 모양을 놓고 높이를 재려고 해요. 뭐랑 뭐를 가지고? 그렇지, 자랑 상관자를 가지고 높이를 재보려고 하고 있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 선생님이랑 왜 남자친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번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위로 올라갔더니요. 그렇지. 이번에는 여러분 뾰족한 뿔 모양이 아니라 뭔가 기둥처럼 생긴 모양을 앞에 놓고 두 친구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요. 왼쪽에 있는 여자친구는 뭔가 모양을 따라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친구는 뭔가 높이를 재고 있는 것 같죠. 계속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가봤더니 여자친구가 뭔가 기둥 같은 모양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자를 펼치면 어떤 모양의 전기도가 될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단원에 여러분 각기둥과 각뿔에 대해서 배우고 그 녀석들의 전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과서 속의 그림 한번 다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배울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어를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5학년 때 배웠던 내용 살펴보니까요. 그렇지, 이미 선생님하고 충분히 기초 다지기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직육면체의 면이 6개다, 모서리는 12개다, 꼭지점은 8개다. 그리고 무엇을 면이라고 하는지, 모서리라고 하는지, 꼭지점이라고 하는지 선생님이랑 이미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무엇인지도 알아보았었죠. 그렇지, 모서리를 따라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직육면체의 전개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요. 생활 주변에서 각기둥과 각뿔을 한번 찾아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각기둥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배운대요. 여러분 물론 각기둥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면 각뿔 어떻게 만드는지도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기둥과 각뿔이 무엇이 다른지 두 도형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배워본다고 우리 교과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단원 각기둥과 각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단원 각기둥과 각뿔에 대해서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5학년 때 배웠던 직육면체에서 사용된 낱말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면이 되겠죠. 면은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 다음은 모서리,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했다. 다음 꼭지점,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한다.
밑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평행한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한다. 옆면, 밑면과 수직의 면을 옆면이라고 한다. 평행은 그렇지. 아무리 길게 늘어도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을 평행한다 라고 합니다. 겨냥도는 직류면체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을 겨냥도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도는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을 전기도라고 한다 라고 했던 여러분 5학년 때 배웠던 직류면체에 사용된 낱말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청출어람하세요. 안녕.